해볼게요. 오늘 할 술은요, 홀리 M이라는 술이고요. 오늘은 리큐르입니다. 아마 이 술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술이고 리큐르 중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술인데 한국에서 만든 리큐르가 저렴하길래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은 이 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리큐르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큐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차! 리큐르가 뭔지, 리큐르의 뜻과 어원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큐르의 조건, 리큐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또 있어요. 리큐르의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큐르는 달달한 설탕 같은 게 들어간 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 술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방법, 리큐르가 되는 방법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서 리큐르가 되기 위해 사용되는 제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리큐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보관법이랑 여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가져온 홀리 M이라는 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리큐르란 뭐냐? 리큐르의 뜻과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들이 다 리큐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아는 게 별로 없죠. 외국에서 나오는 리큐르들은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리큐르가 뭐냐 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어로 말했을 때는 향주, 향이 나는 술, 그리고 리큐어라고 외국에서는 많이 부르고 리큐르라고는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리큐르를 리큐어라고 하고 국내에는 혼성주라는 명칭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혼성주랑 리큐르는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류주나 주정에 당분을 넣고 바실이나 꽃, 식물의 잎이나 뿌리 같은 걸 넣어서 맛과 향기를 더한 술이에요. 그러니까 허브나 이런 게 들어간 술, 혹은 이제 과일, 꽃, 커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증류주에다가 향이 나거나 맛이 나는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술인 거죠. 이미 완성된 술, 그러니까 증류주나 주정에 향을 내기 위해서 향신료나 감미료를 더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즈! 주정이 뭘까요? 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류주는 알겠어. 근데 주정은 뭘까요? 주정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뭐냐? 주정이란 증류를 통해 얻은 거의 순수한 에탄올을 얘기하는 거예요. 99%, 98% 이 정도 순수 알코올에 가까운 스피리터스가 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알코올만 있는 그 상태에 과실이나 꽃이나 이런 거를 더한 술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스피리터스거든요. 98%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96%인 것 같네요. 또 보시면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큐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는 리케타케레라는 라틴어, 그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와 리커라는 액체,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리큐어라고 하면은 과실, 식물의 뿌리, 잎, 피복 등을 녹인 액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이고요. 이 말 자체가 약간 약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약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리큐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리쿼라는 말 아시죠? 스펠링이 좀 다른데 리쿼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리쿼라는 단어.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증류주 전반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리쿼라는 말? 술 같은 거 사러 가면은 리커샵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리커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커샵, 리커스토어는 넓은 의미로 증류주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류 판매점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대요. 다음은 리큐르의 조건입니다. 리큐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보시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리큐어라고 불리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일반 증류주, 2% 이상이면 리큐르라고 말을 해요. 불휘발분이라고 하면 뭔가 좀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술을 가열하잖아요. 가열하면은 증발하거나 남는 잔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설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2% 이상이면은 리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금주라고 해서 다 리큐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가열 넣고 담그면은 다 담금주 다 리큐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당분이 첨가돼야 되고요. 증류주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만 리큐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증류주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만 리큐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인에다가 다른 걸 뭐 첨가해서 하는 쉐리나 베르무트 같은 거는 리큐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그 향신료나 약초를 넣은 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진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도 리큐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허브가 많이 첨가된 맥주 또한
도수가 너무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것도 리큐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리큐르의 조건이 은근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보시면은 리큐르의 제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침출법, 증류법, 향유 혼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침출법은 과일이나 약초, 향료 등의 증류주를 가해서 향미 성분을 용이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제일 익숙한 거는 그 담금주 있죠. 술이 있잖아. 당금주 그 술 있잖아요. 파는 거. 거기다가 일단 과일 넣고 설탕 넣고 해서 만든 술. 그걸 침출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류법은 침출법이랑 비슷한데 이후에 증류하는 과정을 거쳐요. 과일이나 뭐 넣고 그거를 증류를 한단 말이에요. 잡내 같은 것도 덜하고 맛도 좀 깔끔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류 시에 증류된 술은 무색 투명한 술이 나와요. 보통 이제 리큐르라고 하면 색깔이 다 있잖아요. 맛도 달달하고. 그거는 증류를 하고 남은 증류 술에다가 착색을 하고 가당을 한 겁니다. 순서가 반대죠. 증류를 한 다음에 나온 술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당을 넣는 거죠. 증류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유 혼합법은 에센스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과일에서 나온 그 즙 있잖아요. 그런 거나 달달하게 나온 그 액체 형태의 에센스 같은 거를 증류지에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조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다른 앞에 2개에 비해서. 에센스 하나만 띵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 대신에 조금 술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과정이 간략화돼 있고 에센스라는 거를 떨어뜨려서 만드는 술이 당연히 좀 맛이 좀 떨어지겠죠. 앞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표 리큐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표 리큐르는 정말 많은 술이 있는데 제가 리큐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는 거는 되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많이 들어봤고 한 번쯤은 접해봤다 하는 걸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말리부. 말리부는 코코넛과 럼으로 만든 리큐르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코코넛 향이 나면서 도수도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술이고요. 엑스레이티드. 이것도 보드카와 오렌지, 망고, 패션프루트를 넣은 리큐르고요. 미도리도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일본에서 만든 리큐르로 멜론 맛이 나는 리큐르죠. 다 리큐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놀랬던 거는 그냥 과일 소주 같은 거나 브라더, 수나리, 소다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리큐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환법 및 여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큐르가 설탕 시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나서 제대로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입구 쪽에 설탕 같은 게 말라서 붙게 된대요. 그래서 뚜껑을 닫거나 열 때 되게 끈적하고 지저분해지고 병도 막 떡떡 달라붙게 된대. 매번 이제 먹고 닫고 할 때마다 좀 깨끗하게 닦아서 시원한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리큐르 소주 관련해서 여담을 말해보자면 아까 전에 처음처럼이나 뭐 수날이나 이런 맛이 있는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술은 좀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알아보면서 놀랬던 게 저도 과일 소주를 안 먹는 이유가 이거는 분명히 다른 소주보다 좀 칼로리도 높고 그 열량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의외로 리큐르 소주 한 병의 열량이 보통 348.9칼로리, 그러니까 한 350칼로리 정도죠. 일반 소주에 비해서 한 병당 열량이 한 5칼로리 정도밖에 안 높다는 거야.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은 거지. 과일 소주가 점점점 사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찼잖아 사람들이. 그 이유가 과일 소주를 먹으면 숙취도 더 심하고 잘 체한다는 사람이 많대요.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과일 소주를 찾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희석식 소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냥 처음처럼이나 시원 이런 술도 다 리큐르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가 소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모든 술에. 모든 소주에는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달달한 아스파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리큐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희석식 소주의 그 품질을 좀 감추기 위해서 소량의 감미료를 타는 거는 이 혼성주, 그러니까 리큐르의 목적에 맞지 않기에 이거는 리큐르로 보기 어렵다 하는 의견이 좀 더 많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하죠. 자, 다음. 제가 오늘 가져온 술은 홀리엠이라는 술인데요. 그냥 이 술을 가져왔던 이유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리커샵을 갔는데 이 술을 그냥 세일하고 있길래 샀어요. 사장님 추천이라고 적혀있어서 일단 맛이 궁금해서 샀거든요. 오미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먹어봐야 알겠죠? 자, 오미자를 첨가해서 만든 하이볼용 리큐르예요. 그래서 이 하이볼용 리큐르는 뭐냐? 애초에 나올 때부터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마시는 게 더 맛있다 하고 나온 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얘도 도수가 꽤 높거든요? 37도야. 그래서 이걸 그냥 먹었으면 엄청 진하고 씁쓸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해요. 홀리 M 이름의 기원은 신성한 홀리라는 뜻이랑 마더의 M 이렇게 해서 많은 정성과 힘이 필요한 오미자 농사는 성모 마리아와 엄마의 희생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의 술이라고 합니다. 이 양조장이 두루 양조장인데 두루 양조장을 이 부부 2명이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누룩도 직접 빚어서 만든 거를 사용한다고 해요. 술 막걸리로도 되게 유명한 막걸리가 있고 식초도 막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두루 양조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벨에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이 있잖아. 이게 햇볕 아래에서 농사 짓고 있는 어머니의 실루엣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용소주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소주라는 것도 이 두루 양조에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도수 및 용량은 37도에 375ml 그렇게 크진 않은데 도수가 꽤 높기 때문에 한 잔씩 타 먹을 때 비율이 되게 조금씩 들어가서 꽤 남겨 먹을 수 있는 한두 번 정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이 맛에 매운맛이랑 짠맛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얼얼한 맛이 있나 봐요. 자, 홀리엠 하이볼을 만드는 방법이 병 뒤에 적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홀리엠을 1, 그리고 물이나 탄산수를 2, 그리고 얼음을 3조각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술 자체가 달달한 술이기 때문에 굳이 토닉 워터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하이볼로 마실 것 같아요. 일단 한 잔 정도는 그냥 먹어보고 아마 그냥 먹기는 되게 힘든 술일걸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얼음만 넣어왔어요. 짠! 뭔가 맛이 그냥 달달한 맛만 날 줄 알았는데 살짝 씁쓸한 맛이 있긴 있네요. 오미자 특유의 그 씁쓸한 맛 있잖아. 근데 대부분 이제 달달하고 목 넘김도 되게 좋아요. 37도 같지 않아. 37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시면은 엄청 빨리 취할 것 같은 느낌? 맛있긴 하네요.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짠! 뭔가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과일 소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하나도 걸쭉하지가 않아. 달달한 음료수 먹고 나면은 약간 입안에 텁텁한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살짝 그 텁텁한 느낌이 있긴 있어. 그러면서 입 전체에 약간 오미자 맛이 계속 감도는 그런 느낌? 물 같이 넣어서 먹으면은 어느 정도 희석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이것만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좀 달고 쓰고 약간 화한 맛도 나고 복합적인 맛인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짠! 확실히 물을 넣으니까 훨씬 낫다. 물을 넣으니까 씁쓸한 맛이 아예 안 느껴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리큐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유명한 미도리 같은 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마시니까 술 아닌 것 같아. 오미자 식초 같은 맛 아니야. 그렇게 시큼한 맛은 안 나고 달달한 맛이 대부분이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좀 나고 왜 하이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하이볼로 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리큐르 종류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 굳이 이제 막 달달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보드카에다가 뭘 타먹는다고 하면 보드카에다가 토닉워터 같은 거를 넣어서 먹잖아요. 달달한 게 들어가 있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물만 넣어도 마시는? 제가 물만 넣었을 때 별로면 어떡하지 하고 대체당이 있거든요? 대체당? 스위트너라고? 그래서 스위트너를 넣어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그 씁쓸한 맛이 안 느껴져. 좋네요. 잘 샀다.